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파주 오도동에 위치해 있는 24세대 전원주택 분양 현장에 이제 딱 3개의 필지만 남아있는 자녀세대 분양 현장을 다시 한번 예전 영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예전 영상으로 소개를 하느냐 이러실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당시에도 촬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모델하우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맞춤 시공이기 때문에 입주 전에 집을 제가 협조 요청을 해서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모델하우스가 없어서 영상은 예전에 촬영한 영상을 다시 소개를 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파란색 아트월에 그 집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지만 이 우드톤의 약간 내추럴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만들어진 이 집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양하게 맞춤 시공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거든요. 마루도 선택이 가능하고 아트월도 선택이 가능하고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맞춤 시공이니까 남은 필지의 땅에다가 원하는 대로 지으시면 됩니다. 여기가 평당 대지 가격이 190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데요. 올해 들어서 5만원이 오른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85만원이었는데 올해 190만원으로 오른 건데, 올랐다고 해도 딱 5만원 밖에 오르지 않은 건 저희가 지주분께 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미 주변은 200만원 이하의 땅은 없고요. 조금만 나가보시면 작년에 270만원 했던 땅들이 올해는 다 32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변도 이렇게 비싼데 당연히 지주분께서 가격을 올리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저희가 만류해서 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올해까지 이렇게 190만원에 딱 3개 남은 필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저렴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맞춤 시공을 해야겠다, 그리고 5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찾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직접 나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예전 영상이긴 하지만 예전 영상으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맞춤형 단독주택 분양 현장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라인이 1차 부지 라인입니다. 11자 형태로 쭉 뻗어 있는데 2차 부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뻗어 있습니다. 2차 부지는 현재 한 세대를 제외하고 선택이 가능하니까 요런 라인으로 집이 형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부지는 대부분 다 분양이 마감이 돼서 입주를 한 세대도 있고 이제 공사 중이라 입주 전 세대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씩 다 본인 취향에 맞춰서 맞춤 시공을 해서 똑같은 집은 없고요. 외장도 기본은 CRC 보드를 사용을 했지만 이것도 본인 취향대로 다른 마감재 사용해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벙커 주차장입니다. 이분께서는 기본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15평의 주차장만 확보를 하셨고요. 수도는 안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는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문을 달아서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도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작지 않습니다. 충분히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주차장 안쪽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나서 여기에 있는 문을 통해서 세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쪽에 대문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도 세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단을 올라가서 여기 세대 현관문이 보이죠? 이쪽으로 바로 진입을 하는 건데, 먼저 마당을 바깥에서 좀 살펴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은, 그러니까 이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벌크통 설치가 되어 있죠. 도시가스 난방은 아닙니다. 여기는 충전식 LPG를 사용을 하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하수 처리는 직관은 아니기 때문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 보면 이렇게 보일러실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건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는 아주 큰 크기는 아니다 보니까 바깥에다 좀 보관을 해도 될 짐들이 있다면 여기도 창고처럼 쓰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네모 반듯하진 않지만 이 우측편 마당에 속합니다. 여기 뭐 텃밭으로 쓰셔도 좋을 이런 공간이 있고요. 여기를 지나치면 이렇게 실외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가 메인 마당입니다. 메인 마당도 완전하게 네모 반듯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타원형으로 생겼어도 반듯한 편입니다.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도록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전체 대지 면적은 약 83평 정도 되고요. 건축 면적은 1층 25평, 2층 15평, 다락방 8평에서 48평을 사용할 수 있는 집입니다. 외장 마감재는 CRC 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난연 1등급이고요. 골조는 목조입니다. 경량 목구조 집입니다. 자, 마당은 이쪽에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대부분 다 잔디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좌측 편 마당, 그러니까 여기도 옆마당에 해당하는 공간인데 여기는 잔디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좀 불편하니까 요새는 화강석 또는 현무암 바닥을 또 일부 설치를 하는데 여기도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해 놨습니다. 전부 다 잔디 마감이면 관리가 좀 불편하니까 이분께서도 이 메인으로 쓸 수 있는 앞마당 공간만 이렇게 잔디로 마감을 해 두셨고, 양 옆은 잔디가 아니라 다른 마감재를 사용을 해서 관리가 불필요하도록 해 놨습니다. 또 이쪽에 이렇게 처마 라인이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지난 타입에서도 설명은 드렸지만 준공 이후에 여기는 이렇게 폴딩 도어로 다 막아서 쓴다면 추가적인 공간이 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도 결코 작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써도 된다 그러면 여기는 굳이 마감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추가 연장 공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폴딩 도어로 막아서 추가 공간을 더 확보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당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영상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입니다. 세대 현관 세로가 좀 긴 편입니다. 신발장은 6칸, 그러니까 크게는 3칸인데 이렇게 가운데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6칸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역시 이 타입도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작지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꽤나 깊숙한 편이라서 안쪽까지 하면 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납은 가능합니다. 자, 중문은 망임 유리가 있는 삼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내로 들어오면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발트 블루가 아니라 다 화이트 톤으로 맞춰놨는데요. 이쪽이 거실입니다. 아주 산뜻하죠. 지난번 코발트 블루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집이 됐습니다. 현재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 두신 건 입주자가 가구들을 좀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 두신 건데, 전체적으로 이 인테리어 색감에 맞춰서 가구들을 사신 것 같아요. 아주 예쁘게 잘 해 두셨고요. 역시나 오픈형 거실이기 때문에 층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샹들리에도 아주 예쁘게 달아 두셨고요. 저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 하나, 가로 하나 채광창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 라인에도 세로 2개 채광창이 만들어져 있고, 이쪽 방향이 서양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쪽으로도 창을 내 두신 거고, 이쪽이 남쪽인데 남쪽으로도 창을 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모두 빛을 받을 수 있게 해 두셨고요. 창호는 미국식 시스템 창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도 마당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당연하지만 이 서쪽 방향도 창을 크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도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밖에서 이미 다 본 거라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만 확인을 시켜 드렸고요. 자, 이쪽 뒤에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상당히 깔끔한데요. 이 위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에어컨은 추가 옵션 항목입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겠죠. 주방도 11자로 굉장히 길게 잘 빼놨죠. 여기서부터가 주방인데 주방 쪽 창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마당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 막힘없는 이 전망을 주방 라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 화이트 전기레인지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 전기레인지 설치를 했고요. 레인지 후드도 화이트 색상이고 싱크볼은 사각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은 저쪽까지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쪽 끝에는 이제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 쪽이기 때문에 주방은 딱 여기까지다. 벽 쪽 라인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기본 한 대 놓을 수 있는 자리 여기 확보를 해놨고요. 이 옆에는 김치 냉장고가 아니고 이렇게 레인지, 전자레인지를 갖다 놓고 수납을 할 수 있게끔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타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다용도실이 엄청 넓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추가 김치 냉장고 등을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역시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반을 제작을 해놔서 여기에도 꽤 많은 수납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작은 팬트리 공간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방 라인은 불을 켜지 않았는데 상당히 밝습니다. 밝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바닥은 이번에는 헤링본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이 헤링본 마루도 화이트 톤으로 베이지 톤으로 좀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놔서 전체적인 색감이 잘 어울리는 집이 됐습니다. 또 이쪽은 이제 화장실로 들어가는 라인인데 지난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건식 세면대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 수납 가능하고, 자, 문을 열어보면 이쪽이 메인 욕실이 되겠죠. 1층에 메인 욕실 양변기 있고요. 세면대는 있으니까 여기에는 뺐습니다. 그리고 칸막이 샤워실을 통해서 샤워기 설치되어 있는 이 샤워 공간도 넉넉한 편입니다. 그리고 환기창, 환풍시설 잘 되어 있는 1층 메인 욕실 보셨고요. 이제 이 뒤로 해서 다용도실이 있는데, 자, 다용도실은 안쪽에 들어가서 보여드려야죠. 아주 넓습니다. 이쪽에는 이미 이렇게 수납장도 세팅을 해 두셨는데요. 자, 이렇게나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요새는 저렇게 수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건조기, 세탁기 설치를 하셨고 그 옆에는 스타일러도 설치를 해 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김치 냉장고를 놓고 쓰셔도 좋겠죠. 꽤나 넉넉한 다용도실 공간이고, 이 다용도실 쪽에서도 이 옆마당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문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꽤나 넉넉한 다용도실도 보셨고요. 1층은 모두 살펴보신 게 아니죠. 방이 있어야 됩니다. 이 1층에 역시 방을 만들어 놨는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난번 타입하고 이 평수가 같기 때문에 1층의 방 크기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배치가 되어 있어도 넉넉한 편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려고 가구 배치를 해 두셨더라고요. 자, 이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 방에서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기 역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한 집입니다.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을 모두 둘러보신 건데요. 거실, 주방, 대형 다용도실, 메인 욕실, 1층 방 이렇게 있고요. 이제 2층 올라가서 2층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은 이렇게 6칸 정도 올라가면 한번 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2층으로 올라오면 2층에는 1층처럼 넓은 거실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통로로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2층도 1층처럼 넓은 거실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를 막으시면 되겠죠. 분리형으로 건축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만큼 건축 면적이 더 늘어나니까 가격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 침실 첫 번째로 가는 이 구간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 수납장을 채워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2층의 첫 번째 방은 제가 지난 타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픈형, 그러니까 층고가 아주 높게 설계가 되어 있는 방입니다. 이 방에는 에어컨도 하나 설치를 해 두셨더라고요. 1층 방 빼고 2층 방에는 에어컨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크기도 넉넉한 편입니다. 1층에서 보셨던 그 방만큼 넉넉해서 활용하기 좋은 방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침실 보셨고요. 이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자, 1층에서 봤던 메인 욕실보다는 확실히 더 크죠. 1층은 바깥쪽에 세면대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쪽에 세면대를 같이 놓고 보시는 것처럼 욕조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양변기, 세면대 아래쪽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샤워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하고 또 욕조 공간을 따로 놨습니다.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를 해놔서 더 넓게 쓸 수 있는 욕실 공간이 됐습니다. 환기창, 환풍시설 잘 되어 있는 2층 메인 욕실 보셨고요.
여기서 직진하면, 올라와서 직진하면 여기가 2층의 큰 방인데 여기를 안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공간 넉넉한 편입니다. 자, 이 2층 큰 방에도 이렇게 에어컨을 하나 설치를 해 두셨더라고요. 작긴 하지만 이렇게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 타입도 이렇게 베란다가 하나 있었죠. 이 타입도 구조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작긴 하지만 베란다 공간이 하나 있고, 2층 방에서 큰 방에서 본다면 이렇게 또 뻥 뚫린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어있는 땅도 이렇게 앞이 막힘이 없는 땅이 있거든요. 이걸 선택한다면 이렇게 뻥 뚫린 전망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독특한 공간인데요.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써도 좋습니다. 여기도 작은 공간은 아닙니다. 디귿자로 행거를 설치를 해 두신다면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할 거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를 해 놨고, 안쪽에 추가 수납 공간이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정말 수납은 이거 하나로 땡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타입은 지난 타입하고 좀 다른 건 여기에 화장실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공간을 전부 수납 공간으로만 쓰기 위해서 화장실을 빼신 것 같습니다. 설계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는 불을 켜지 않은 상태인데 집이 전반적으로 어둡지 않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끈 상태고 제가 다 켜보면 이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죠. 왜냐면 남쪽으로 이렇게 막힘도 없고, 죄송합니다. 서쪽이죠. 서쪽으로 막힘도 없고 남쪽으로도 특별히 막힌 게 없어서 집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은 방 2개, 욕실 하나, 드레스룸이 2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공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은 다락에 올라가서 다락방 보겠습니다. 이분도 다락방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다락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가 전체 8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지난번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메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여기인데 갈수록 층고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천창 밑으로 더 내려가면 성인이 서서 다닐 수는 없고요. 이 천창은 채광도 가능하고 위로 열어서 환기도 가능합니다. 이런 천창까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다락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락방의 난방은 전기 패널을 사용을 합니다.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오늘 또 다른 타입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지으면 이제 또 얼마인가요? 이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만든다면 가격은 4억 중반이 조금 넘습니다. 다락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4억 5천대로 딱 끊기는 어렵고요. 다락방이 포함이 돼서 4억 한 7천대, 8천대 땅 크기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5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이런 느낌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셔서 직접 남아있는 땅을 둘러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